1. 학교폭력의 문제의 범위에 대한 이해. 최근 몇 년 동안 학교폭력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향은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와 확산, 기여 요인, 그리고 학생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해야 할 징후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향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폭력의 트라우마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학교 폭력 문제의 범위 이해. 학교 폭력은 학생, 교사, 행정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학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범위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의 정의. 학교 폭력은 학교 환경에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 행위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폭력 위협, 학교 운동장에서의 무기 사용, 신체적 또는 정신적 괴롭힘, 기타 형태의 공격이 포함됩니다. 학교 폭력의 일반적인 예. 학교 폭력의 일반적인 예로는 신체적 폭행, 싸움, 언어 폭력, 사이버 괴롭힘,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학교 운동장에서의 무기 사용, 재산 피해, 위협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시도, 극단적인 경우 살인 등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통계. 질병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1993년 이후 학교 구내에서 무기로 위협을 받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신고한 학생의 비율이 12.8%에서 3.8%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학생의 비율은 2003년 15.5%보다 2017년 20.8%이 더 높았다. CDC는 또한 2015년에 고등학생의 8%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학교 운동장에서 몸싸움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학교 폭력. 학교 폭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에는 신체적 폭행, 싸움, 무기 사용이 포함됩니다. 언어 폭력에는 위협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이 포함됩니다. 심리적 폭력에는 따돌림, 위협, 사회적 배제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에는 원치 않는 성적 접근과 성희롱이 포함됩니다. 학교 폭력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학교 폭력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 폭력은 부상,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 PTSD, 두려움 및 신뢰 부족을 포함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앞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더 높으며 종종 사회적 낙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생의 의욕 저하, 학업 성취도 저하, 전반적인 안전과 신뢰 저하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유형의 학교 폭력의 확산. 학교 폭력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괴롭힘부터 신체적 폭력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확산 정도와 일반적인 지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학교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왕따, 사이버 왕따, 신체적 폭력.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은 학교 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 중 두 가지입니다. 괴롭힘에는 놀림, 욕설, 협박뿐 아니라 신체적 상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에는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신체적 폭력은 신체적 싸움이나 주먹질, 때리기, 발로 차는 등 기타 신체적 공격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위해 말과 행동을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폭력에는 욕설, 굴욕, 조롱,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조종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일반적인 지표. 모든 성인이 알아야 할 잠재적인 학교 폭력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경고 신호에는 공격적인 행동의 증가, 학업 성취도의 저하, 동료로부터의 고립 및 철수, 공감 부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다른 징후는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고통의 징후입니다. 약물 남용의 징후, 정신질환의 증상, 그리고 폭력에 노출됩니다. 학교 폭력 경험의 성별 차이. 성별은 또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의 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아는 정서적 폭력이나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남아는 신체적 폭력이나 신체 싸움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전략과 대응을 조정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의 지리적 차이. 학교 폭력의 발생률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의 수준은 교외 지역보다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가 학교 고유의 요구사항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더 잘 평가하려면 지역적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향. 학교 폭력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외상을 일으키고 장기적인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며 향후 폭력적인 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신체적 결과. 학교 폭력은 가벼운 상처와 타박상부터 심각한 골절과 뇌진탕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내부 부상이나 관절 손상을 포함한 신체적 외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의료 비용은 비용이 많이 들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정서적 결과. 학교 폭력은 장기적인 정서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 불안,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두려움, 괴로움 또는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정신 건강과 학교 또는 기타 사회적 맥락에서 기능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심리적 결과. 학교 폭력의 심리적 영향은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인이나 동료에 대한 신뢰 부족 환경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함, 학교 또는 개인적 활동에서 성공하려는 동기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즐기던 활동에 목소리를 내거나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 접촉을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장기적 영향. 학교 폭력은 개인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거나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정서적 발달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의 기여 요인. 학교 폭력을 논할 때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다양한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학교와 교육자는 모든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 환경. 학생의 가족 환경은 학생이 폭력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력, 학대, 방치 등 기능 장애가 있는 가정 생활은 학생의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따돌림이나 폭력적인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커뮤니티 및 동료. 학생의 주변에 있는 또래는 학생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격성, 약물 남용 또는 기타 유형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면 점점 더 극단적인 폭력 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학생의 정신건강은 학생이 폭력적인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울증, 불안 또는 기타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은 폭력적인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환경과 문화. 학교의 환경과 문화도 학교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혼란스럽거나 지나치게 징벌적인 분위기의 학교는 보살피고 지지하는 분위기의 학교보다 학생들로부터 폭력적인 폭발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기의 가용성. 학생들의 무기 보유 여부도 학교 폭력 발생의 주요 요인이다. 학생들이 무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와 행정가는 폭력의 위험 요소를 줄여 학습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원적인 학습 환경 제공, 학생과 교직원 간의 강력한 관계, 장려, 명확한 경계 및 기대 설정, 열린 대화 및 의사소통 촉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 폭력의 징후. 어린이의 잠재적인 폭력 행동에 대한 경고 신호 발견. 어떤 학생이 폭력에 취약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개인이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알고 주의하는 것은 성인이 조기에 개입하고 너무 늦기 전에 필요한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고통의 징후. 잠재적인 폭력에 대한 가장 흔한 경고 신호 중 하나는 정서적 고통입니다. 여기에는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이야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갑자기 친구와 멀어지거나 고립되거나 슬퍼 보인다면 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관심 상실, 수면 또는 식습관의 변화, 분노 폭발의 증가는 추가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약물 남용의 징후.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역시 잠재적인 폭력 행위의 징후입니다. 청소년이 갑자기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징후로는 약물과 알코올 사용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것, 약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 기분 변화나 부정직과 같은 행동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증상.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징후는 편집증, 망상행동, 과도한 두려움 또는 환각과 같은 정신질환의 증상입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비폭력적이지만 폭력과 정신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리 및 탈퇴. 잠재적인 폭력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갑자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거나 지나치게 은둔하게 된다면 이는 잠재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학업 유지 또는 과외 활동 참여를 갑자기 거부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업 성적 감소. 학업 성취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교실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잠재적인 폭력 행위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의를 기울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의 증가. 어린이에게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징후는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료, 가족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고립된 공격 사건은 잠재적인 폭력 상황에 대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노출. 폭력에 노출되면 개인이 폭력적으로 변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가족 구성원이 과거에 폭력을 경험한 경우 고통의 징후를 주의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 부족. 공감 부족은 폭력적인 행동의 일반적인 징후입니다. 학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학생이 자신의 감정과 감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가 개인이 폭력적으로 변할 위험이 있음을 항상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 징후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개입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처하고 자신의 행동을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학교 폭력 문제 해결. 학교 폭력은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장기적인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학생, 교사, 부모에게 폭력의 징후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폭력의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이를 관찰할 때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징후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하는 것 외에도 괴롭힘 방지 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에 대한 명확한 경계, 규칙 및 기대치를 설정하고 모든 유형의 괴롭힘에 대해 무관용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훈육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제 해결 및 갈등 해결 기술을 가르치고 학생과 교직원 간의 열린 대화와 의사소통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또한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사이에 존중과 예의를 장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육성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학생과 성인 모두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도 필수적이다. 학교는 무기 접근 제한, 학생 행동 모니터링, 정신 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참여, 위기 관리 기술 활용 등의 예방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학교는 또한 부모와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는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만들고 공유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교는 기존 학교 폭력을 해결하고 향후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 이 장에서는 학교 폭력의 범위, 만연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 문제의 다양한 기여 요인을 조사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서 주의해야 할 징후와 기존 학교 폭력을 해결하고 향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장에서 공유된 정보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학교 폭력의 복잡성과 잠재적인 장기적 영향을 인식합니다. 학교 폭력을 다룰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이 학교 폭력은 대도시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폭력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은 대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규모와 위치의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안 조치가 학교 폭력 사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관계, 명확한 기대, 안전한 경계, 공동체 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이 고립된 사건이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은 따돌림, 괴롭힘, 학대의 패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괴롭힘이나 위협의 징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은 종종 다른 근본적인 문제의 증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추가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폭력 사건에 연루된 학생만이 영상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행정관에게도 폭력을 예방할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격한 안전 조치를 채택하고 강력한 학교 정책을 시행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폭력 신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모두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 폭력은 안전과 예방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은 규모나 위치에 관계없이 어느 학교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대신 예방에는 강력한 보안 계획뿐만 아니라 강력한 관계, 명확한 기대, 안전한 경계,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가 결합되어 학교 폭력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